어떤 생명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침묵보다 더 강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것은 며칠 간격으로 서로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두 개의 실화입니다. 한 마리는 사람 앞을 막아섰고 또 한 마리는 흙을 파다 발톱이 벗겨졌습니다. 그들은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두 어미 고양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폭우가 쏟아진 다음날 오후였습니다. 한 시민이 주택가 골목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길 한가운데에 한 마리의 고양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양이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가왔습니다. 사람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또렷하게 울었습니다. 야옹. 시민은 멈춰 섰습니다. 고양이는 몇 걸음 걸어가더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치 따라오세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시민이 따라가지 않자 고양이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앞을 막았습니다. 다시 울었습니다. 이번엔 시민이 따라갔습니다. 고양이는 골목 끝 빗물 배수구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구멍을 내려다보며 울었습니다. 시민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순간 들렸습니다. 미앙미앙, 미앙미앙. 희미하지만 분명한 새끼 고양이들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빗물에 떠내려간 것이었습니다. 어미 고양이는 배수구 옆에 앉아 사람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듯. 신고를 받은 소방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배수구 덮개를 열었습니다. 어두운 구멍 안에서 세 마리의 새끼 고양이가 떨고 있었습니다. 물에 젖고 추위에 떨고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대원들은 조심스럽게 한 마리씩 끌어올렸습니다. 어미 고양이는 구조 내내 3m 거리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달려들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새끼가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살아있었습니다. 새끼들은 동물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체온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수액 치료를 받았고 보온 처치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어미 고양이도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검진 결과 그녀는 건강했습니다. 다만 극도로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새끼들 곁에 두자 그제야 조금씩 몸을 풀었습니다. 젖을 물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르랑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안도의 소리였습니다. 며칠 후 어미와 새끼들은 보호소로 옮겨졌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이 구조는 한 어미의 용기로 시작되어 생명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날씨는 다시 흐려졌습니다. 또 다른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소에서 또 다른 어미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계속된 폭우로 인해 농촌 지역 야산 일대에 작은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흙더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민들이 복구 작업을 시작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미야, 미야. 흙더미 근처에서 들리는 희미한 울음소리. 그리고 그 옆에는 한 마리의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앞발로 흙을 파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주민들이 다가가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 흙을 팠습니다. 발톱이 벗겨져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확인한 결과 흙 아래 약 50cm 지점에서 미세한 생명 반응이 감지되었습니다. 신중하게 삽질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미 고양이는 바로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온몸이 흙투성이가 된 채로 첫 번째 새끼가 발견되었습니다. 움직임이 거의 없었습니다. 두 번째, 호흡이 매우 약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총 4마리였습니다. 모두 흙에 묻혀 저체온증 상태였습니다. 어미 고양이는 새끼들이 꺼내질 때마다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 스스로도 탈진 직전이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 새끼들은 단순한 보온만으론 부족했습니다. 동물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산소호흡기가 연결되었습니다. 수액이 투여되었습니다. 그중 2마리는 경미한 내부 손상으로 응급처치가 필요했습니다. 수의사들은 밤새 치료했습니다. 어미 고양이 역시 치료를 받았습니다. 발톱이 거의 다 벗겨져 있었고 발바닥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감염 위험이 높았습니다. 항생제가 투여되었고 발에는 붕대가 감겼습니다. 처음 이틀간은 위중했습니다. 새끼 중 한 마리는 호흡이 불안정했습니다. 또 한 마리는 체온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미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붕대를 감은 발로 새끼들 곁을 지켰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새끼들의 호흡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체온이 올랐습니다. 울음소리가 조금 더 또렷해졌습니다. 72시간이 지난 후 4마리 모두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며칠 간격으로 일어났습니다. 서로 다른 장소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어미. 첫 번째 어미는 사람을 믿었습니다. 두 번째 어미는 흙을 팠습니다. 한 마리는 말없이 안내했고 한 마리는 발톱이 벗겨지도록 싸웠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두 가족 모두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첫 번째 가족은 보호소를 거쳐 입양되었습니다. 두 번째 가족은 회복 후 지역 주민이 보호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어미들은 여전히 새끼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안전한 곳에서, 따뜻한 곳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저 어미는 어떻게 알았을까? 사람이 도와줄 거라는 걸 어떻게 믿었을까? 언제까지 파야 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것만은 압니다. 생명은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침묵하는 존재가 가장 크게 우리에게 외친다는 것을.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길에서 이상하게 행동하는 동물을 보신다면 한 번만 더 눈여겨봐 주세요. 그들이 무언가 말하려는 건 아닌지, 도움을 청하는 건 아닌지, 여러분의 그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알게 될 수 있도록 공유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맙시다.